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아래 문장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죠? 여기가 문제여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제일 아래 문장은 여기 있는 문장이 문제가 있어서 아래 문장을 못할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 두 번째 문장을 주석 처리 한번 해놓고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죠?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을 주석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이 문제가 있다라면은 문제겠지만, 자, 보세요. 어, 숫자만 입력하세요. 네, 숫자만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고 치십니다. 맞죠? 자, 뿅.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문자를 입력하세요. 메시지, 세 번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끝났어요. terminated. 그죠? 나는 세 번째 여기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래에 묻는 문장도 문제가 있는데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요? 맞죠? 자, 근데 이거는 어쨌든 얘를 테스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주석 처리, 어차피 다시 만들긴 할 건데 주석 처리하고 한번 그럼 해볼게요. 되게 지저분하긴 했는데. 그죠? 그럼 아래 문장만 하나만 독립적으로 있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확인해 볼게요. 뿅. 문자를 입력하세요. 문자는 어쨌든 내가 숫자만 입력해도 얘가 문자로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뭐 숫자 같은 경우는 막 길게 넣으면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문제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어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그죠? 이렇게 해서 공백이 있네요. 지금. 그죠?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잘 입력이 되고 있네요. 그죠? 이 문자를 하나만 썼을 때, 독립적으로 하나만 썼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다른 문장들하고 결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으로, 하나만 썼을 때, 단독으로 썼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없으나 어떻게요? 다른 앞에 선행에서 다른 입력 처리잖아요. 그죠? 입력 처리 문장이 문장이랄까 명령어로 할 거야? 명령어라고 할까 봐요. 그죠? 명령어가 있다면 네, 문제가 의도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근데 예외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데이터 처리가 되고 있죠. 그죠?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발생한다. 여기 있는 문제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션이나 이런 데다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쭉 길게 써주기를 권장한다고요. 자기의 느낌대로. 예외가 발생한다는 말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현상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될 수 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납득이 안 된 요소가 요거일 거예요. 방금 했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숫자만 입력하세요 열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실행해볼까봐요. 저는 숫자만 1, 2, 3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자를 입력하세요 까지는 잘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끝났으면 그러면 아래 있는 출력 문장은 실행이 안 한 겁니까? 여기 있는 두 문장은 실행이 안 했을까요? 예외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장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커서 보시면 어디 할당돼 있어요? 커서가 여기 있다 그죠? 아래 문장은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넥스트 라인도 처리했고요. 출력도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일까요? 했더니 네, 여기 문장에서요. 네, 출력을 했는데 뭔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거를 출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거를 출력이 됐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값이 얘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일까요? 문자열로. 맞을까요? 네. 요거는 넥스트 라인은 어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이 문제점은 아니지만 읽어드리는 단위가 앞에 있는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모르시면 요거 그냥 요렇게까지 복사해가지고 이거 복사가 잘 안 되게 할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C 해가지고 어디다 둘까요 우리 구글에다 넣든지 어쨌든 번역본으로 돌리면 되겠다 그죠? 구글 팝하고든지 뭐든 그냥 구글 번역으로 한번 돌려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궁금하시면 입력해놓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영어가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은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령껏. 해당하는 것들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스킵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영어가 너무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대충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죠? 뭐 번역이 좀 어렵게 되겠다 그죠? 파파고가 요즘 많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뭐 그걸로 해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현재 줄을 지나서 뭐 이 스캐너를 전진시키고 건너뛴 입력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이 메서드는 끝에 있는 줄 구분 기호 뭐야? 줄 구분 기호가 뭐죠? 를 제외하고 어쨌든 현재 줄의 나머지 부분을 반환합니다. 반환은 해주긴 하는데 줄 부분은 제거하고 그리고 스캐너가 입력을 하는데 어디까지 입력을 가져오냐면 어쨌든 입력을 해주냐면은 그 줄 반환이 뭐냐면은 엔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어쨌든 위치는 다음 줄의 시작 부분으로 설정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줄 구분 기호라고 하고 있다 그죠? 저기서 우리가 했었던 게 라인 세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게 줄 구분하고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어떤 입력을 계속 검색함으로 줄 구분 기호가 없으면 건너뛸 줄을 모르고 검색하는 모든 입력을 버퍼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이게 버퍼링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그죠? 라인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라인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키보드에서는 뭐 엔터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긴 하겠다. 뭐 정확하게 내용은 안 나왔다요. 지금 여기서는요. 해당하는 것들은 실제적인 거는 들어가가지고 요 부분들을 해석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DOC를 좀 더 참조해가지고 보시는 거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죠? 이 얘기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저희가 다른 문장을 독립적으로 그럼 실행하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금 요걸 하실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냐면 또 버퍼링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버퍼링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문제는 버퍼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인 그 넥스트 라인이라는 메서드 있잖아요. 그죠? 이 메서드는 버퍼의 문제예요. 버퍼.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버퍼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버퍼를 그럼 우리가 모르니까 버퍼는 무엇입니까? 들어본 거는 버퍼링이라고 들어봤는데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버퍼링에서 사용하는 그 버퍼하고 동일한데 한번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응?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아직 학습하지 않았던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외 처리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어제 다루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외 처리만 학습할 거예요. 예외 처리하는 방법도 나중에 입출력 할 때 추가적인 거는 그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다룰게요. 제가 예외의 종류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막 이렇게 있어요, 막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예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if문을 통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문장을 여기다가 하시고요.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하세요 하는 것처럼 if문처럼 생각하시면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립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숫자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스캐너 문제점에 대해서. 스캐너 테스트 02 라고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스캐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캐너는 우리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SCANNER 스캐너. 변수명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세요. 보통 예제에서요, 스캐너 입력 장치니까 in이라고 예제 변수 많이 쓰고요. 그냥 줄여서 SC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예제들이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스캐너 풀네임 써가지고 소문자로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권장하는 거는 줄여 쓰는 것보다는 내가 이름을 뭘로 정할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쓰기를 권장하냐면 이렇게 복사 그대로 해서 붙여놓고 소문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름이 좀 길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변수는 어쨌든 자유롭게 지워주는 거니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변수 설명 다시 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바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util 패키지에 있어요. 알죠? 이게 가끔 정보 처리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시험은 제가 많이 보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해드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스캐너 클래스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미쳐버리 이런 문제를 왜 내는 거야? 어?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패키지 있어요? 자바점 util에 있어요. 그죠? 물론 주요 클래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무슨 라이브러리를 그럼 얘 때문에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내는 있으면은 좀 그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죠? 어쨌든 우리가 몰라도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의 취지는 그러겠죠.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임포트 처리했고요. new 사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서는 설명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캐너라는 util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util 패키지 있으니까 스캐너란 util을 만들어 놨으니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 편리하게 쓰세요. 의미적으로는 스캐너가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입력 장치로부터 할게요. 근데 저희는 입력 장치 스캐너 장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장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드웨어에 있는 스캐너 이런 것도 입력 장치에 해당하겠고요. 복합키도 입력 장치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복합키 스캔 뜰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물론 출력 장치도 되는 복합기는 출력도 하고 입력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에 해당할 수 있는 게 키보드 장치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일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한다.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캐너 오른쪽에다가 네가 입력 처리하고자 하는 거를 오른쪽에다가 넣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 넣으면 파일에서 입력 처리할게. 뭐 인풋 스트림을 넣어서 하면 해당하는 인풋 스트림을 넣어서 할게. 근데 여기는 인풋 스트림이 누구였어요? 키보드 장치요. 이 가장 기본 입력 장치.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바이트 스트림에 시스템 인 하면은 그 시스템 인이 어떤 인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데이터 타입이 인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던 데이터 타입이었었잖아요. 맞죠? 그 놈이에요. 그래서 이 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는 키보드 장치를 통해서 입력 처리를 한다. 이게 시스템 인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문장이 어려우면 어제 사용했던 시스템 인을 밖에다가 제가 뽑아볼게요. 이렇게 시스템 인 이라고 하였었는데 여기 시스템은 여러분 시스템 클래스고요. 그죠? 시스템 클래스 이름으로 멤버에다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스태틱 변수가요. 그죠? 클래스 변수구나. 스태틱이 붙어있는 클래스 변수구나. 콕 집어서 들어갔더니 자 in이라는 변수가 멤버 변수 맞아요? 멤버 필드죠. 그죠?
멤버 필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 데이터 타입이 뭐가 붙었죠? 인풋 스트림 타입이구나. 그죠? 인풋 스트림 타입의 객체군요. 객체 변수 맞아요? 객체잖아요. 그죠? 인풋 스트림이 타입이니까 인풋 스트림. 저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되긴 해요. 넣어가지고 얘만 소문자로 뿅 넣으시면 아 인풋 스트림이군요. 이렇게 권장한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예제나 제가 교재나 이런 데서 다룰 때는 되게 이제 짧은 글자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줄여가지고 여기는 I, 그다음에 S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긴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넣어준 거랑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파일을 넣으면 파일에서 인풋 처리하는 스캐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럼 키보드로부터 스캔해주는 그런 스캐너 객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쓰고 어떻게 써요?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번거로우니 이거 스택에다가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넣어버린다고 요를 여기다가 슝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드렸고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두 줄로 이원해서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제가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 출력할 때 주의사항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입 출력할 때 주의사항은 해당하는 입 출력에 관장한 스트림은 리소스인데 어쨌든 그거를 나중에 꼭 되돌려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스캐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그지? 클로즈를 통해서 리소스 점유를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요거는 나중에 요거 그 인풋 스트림 사용한다라면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놔둘게요. 일단은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거니까 기본 코드들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숫자 입력하는 거 예제 드렸었잖아요. 그죠? 조금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숫자 처리하기 위한 문장을 좀 입력해 볼게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그죠?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또라이, 나는 또라이다. 숫자만 입력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일단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숫자는 스캐너로부터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숫자로 파싱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next 만약에 숫자 중에서 여러분 데이터 타입이 next 쳐가지고 보시면 next int면 int 그죠? short면 short 그죠? 캐릭터면 숫자는 바이트인가요? 바이트가 있나요? 바이트 있죠, 그죠? 바이트 단위. 어쨌든 해당하는 단위로 별로 숫자 처리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들고 대표적인 거 뭐 인트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롱도 있나요? 네, 롱도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단은 정수용으로 처리하는 것들 다 있고요. 더블도 있나요? 숫자죠. 숫자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 플롯 있나요?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하기는 애매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인트형 하나로 어차피 똑같은 문제점이니까 인트형 하나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사용할 것들 써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숫자라고 했으니까 숫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고 있다. 박수 한번. 네. 예고 드렸어요. 놀랄까봐. 네, 놀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눈 감고 있는 분들 눈 떠주시고 약기운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그죠? 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해당하는 메서드는 뭐 요즘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메서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는 문장이 실행을 하겠죠. 그죠? 호출을 했으니까 저희가 호출했으니까
문장은 여기 있는 문장 코드가 실행을 하면서 리턴을 해주겠죠. 뭐 뒤에는 더 물론 더 있긴 한데 그죠? 해당하는 문장을 또 호출해주고 있네요. 다른 문장을 호출해줘가지고 리턴해주는데 결국은 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죠? 리턴 타입이 뭐냐? 인트죠, 그죠? 굳이 여기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마우스 올려놓고 보시면은 그죠? 리턴형이 뭐다? 아 여기는 메시지 여기 메시지란다. 여기는 메서드를 실행 이후에 뭘 해준다고요? 리턴을 해주는데 뭘 리턴해준다고요? 인트형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라는 의미였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니처만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시그니처만 딱 봤더니 확인이 되네요. 헤더 부분. 그러면 저희는 얘가 실행 이후에 인트형 데이터를 제공해준다는 얘기니까 저희는 일단은 심플하게 인트형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드시라고 하죠. 숫자니까 뭐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num 뭐 이런 식으로 정해도 뭐 전혀 무관하다. 자, 그 다음에 다 처리는 했으니까 저는 스캐너는 클로즈 할 거고요. 입력 장치는 이미 다 내가 사용 범위에서 다 썼다고요. 저 출력은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num 입력받은 데이터는 뭐라고요? 숫자죠, 그죠? 숫자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입력받은 데이터 num 플러스 100 숫자 연산해볼까요? 100 해가지고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놓을게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콘솔에 나오니까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연산이 잘 됐다라면은 얘가 숫자였으니까 연산이 됐을 거예요. 그죠? 확인해 볼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10 110이 딱 나오네요. 그죠? 입력받는 숫자 너무 10이고 10 더하기 100이니까 110이 출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숫자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기초 과정에서 이게 시스템 인으로만 입력을 했을 때는 이런 숫자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네,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요? 여기 있는 거는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할게요. 요거는 이미 했었으니까 숫자가 아닌 어떤 문자 값이 이렇게 토큰으로 전달이 되면 얘가 그죠?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네요. 이렇게 코딩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체크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잘 아시고 있어야 돼. 주요. 또 있긴 하건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산술 연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나눗셈 연산하는 것들. 분모에 0이 오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 분모에 0이 오면 뭐가 나와요? 연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에서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미스매치가 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라인들을 보실 수 있어요. 와, 근데 강사님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이렇게 에러 코드가 몇 개나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가 우리가 코드인가요? 보시면 여기가 스캐너 안에 있는 throw 4라는 거고요. 스캐너 안에 있는 next라는 메서드고요. 스캐너 안에 있는 next int, 스캐너 안에 있는 next int가 내부적으로 이런 처리 과정들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야? 우리가 누가 했을 때 스캐너 우리가 만든 파일이잖아요. 이게 인풋에 있는 스캐너 테스트에 있는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줄을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파악하실 때 여기 있는 빨간 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게 내가 만든 파일인가? 아니죠. 내가 만든 파일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파일의 첫 번째 나오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문장이 엄청 길어도 문장이 엄청 예외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길어도 이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 과정들의 순서를 순서로 쭉 찍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라이브러리가 잘못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제공해드리는 가이드가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했던 구간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몇 번째 라인이요? 라인 넘버에서
왼쪽에 라인 넘버 몇 번째 줄 여기 체크되잖아요, 그죠? 13번 줄에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정상적으로도 실행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실행 중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는 예외라고 쓸게요. 우리 이제 예외라는 걸 했었으니까, 그죠? 예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외가 발생합니까? 무조건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if문으로 얘가 처리가 가능했다라면 if문으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문장은 죽어도 뭐 true와 false를 또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리턴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지. 또 추가적으로 리턴으로 숫자도 주고 true도 주고 false도 주면 데이터 타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얘의 기능은 무조건 뭐만 있다고요? 인트형으로 데이터를 주는 거지 true, false까지 추가적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f문으로 처리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래 보시면 throws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개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요놈이긴 하잖아요, 그죠?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나머지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예외가 있으면 스캐너가 클로즈가 돼버리면 예외가 된대요, 라고 되잖아요, 그죠? 아래에 있는 것들 보시면, 그죠? 근데 우리가 스캐너 클로즈를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서 클로즈 했으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코드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세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뭐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저게 다큐멘터리 띄우시잖아요, 그죠? 한 번쯤 보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되겠다. 지금은 무조건 보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디오씨도. 자, 그럼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문법이 어제 뭐라 그랬었죠? 예외 처리 문법이 트라이 캐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 트라이 캐치 문장인데 제가 여기다가 트라이 라고 하시면 또 옛날 사람이죠, 그죠? 아니에요? 모르죠? 엘리베이터 때리는 CF 모르죠? 아닌가? 그렇게 안 나오나? 그거 딴 건가? 딴 거다. 자, try라고 써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했더니 try 캐치 블럭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완성해준다고 하는데 요놈이 예외 처리하는 문법이에요. 얘가 예외 처리하는 문법이라고 해서 제가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또 다룬다고 했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외가 요놈이에요. try 캐치 블럭. 물론 또 있는데 try catch final 블럭도 있고요. 또 있어요. 어쨌든 얘기는 안 할 거고 우리가 오늘 쓸 거는 요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오늘 일단 다룰 거는 요거 하나만 쓸게요. 물론 어제는 제가 심플하게 해서 트라이 캐치를 안 하고 스로우즈를 이용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트라이 캐치를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어딘가에선가 어떤 예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외를 처리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예외를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외를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해주냐면 뭐 어쨌든 간에 JVM이 예외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terminated라고 뜬 거예요. 사실은 terminated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강조 종료가 됐어요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단 메시지를 좀 띄워드릴 건데 예외가 발생돼가지고 누가 메인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해결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거 사용자 화면에 이런 게 뜨면 돼야 돼요?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버스 정류장에 가면 가끔씩 에러 나가지고 막 이런 거 뜨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럼 차라리 정상적으로 예외 처리했다면 거기에 뭐가 떠야 돼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데이터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정상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더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버스 정류장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거야. 맨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쓴다고요? 이프문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문을 했다라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예외를 처리하면은 트라이 캐치 블록에다가 아까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트라이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장을 안쪽에다가 지금은 한 줄이긴 하지만 여러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문장이라면 여러 문장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이쪽에 캐치라고 하는 잡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캐치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if문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면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캐치해서 실행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트라이 구간에서 그거까지만 설명한다고요? 블럭 내에서 문제는 예외가 발생하면 어디로 온다고요? 캐치 블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할까요? 처리한다 라고 할게요. 블록에서 처리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코드하면서 해놓긴 하는데 처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어떻게 찍어놔요? 여기서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는 객체가 사실은 이쪽으로 예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처리하는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라서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떴잖아요. 그죠? 제가 일단은 집어넣을게요. 이 구간에다.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긴 하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일단 안쪽에 넣어놓고 그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결한 거야? 안 한 거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해결한 거야? 안 한 거야? 트라이 캐치 구간만 만든 거지 뭔가를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뭐라고 떴어요? 메시지가 이렇게 뜨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적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출력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으면 안 되겠죠. 그죠? 결국은 저희가 이런 것들 여기서 찍을게요 하지 않아도 누가요? 놔둬도 얘가 알아서 메인이 그 컴파일러가 메시지를 찍어주는 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이런 거를 내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긴 하나 이렇게 찍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해결했다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거 입력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떴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떴잖아요. 그죠? 미스매치가 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입력 데이터가 미스매치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숫자만 입력하세요. 그죠? 입력 데이터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보통 프로그래밍이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게 해결하는 과정들이겠죠. 그죠? 프로그래밍 두 가지가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입력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그럼 다시 실행해야 되겠죠. 그죠? 또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서 끝내버린다고.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다시 실행 후 처리해 주세요. 그런 게 있고요. 보통 프로그램에는. 그 다음에요. 좀 더 편리한 거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고 입력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뭐가 좋은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가 좋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킹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입력하면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웹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로그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로그인 창이 떴다. 아이디 패스워드 넣었는데 일치가 안 했어요. 그죠? 일치가 안 돼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야, 이거 패스워드가 틀렸거나 아니면 아이디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로그인 못 해줘. 그러면서 브라우저가 확 닫아지냐고요. 그러면 다시 뭐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를 딱 찍어주고서 뭐 하고 있어요? 커서가 다시 입력하라고 가던지 어쨌든 메시지를 찍을 때 다시 입력하라 다시 뭐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메시지 뜨잖아요, 그죠? 다시 화면을 제공해주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제공해줘요. 근데 이거를 빈번하게 하면 얘가 뭐라고 하긴 해요. 또 추가적으로 체크할게. 야, 너도 해킹 시도하는 거 아니니? 락 걸릴 거야.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이게 혹시 보시라는 거는 뭐 기계로 여러분들 계속 연속적으로 시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어, 해킹하기 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암호를 바꿔가면서 입력한단 말이야, 그죠? 너 빈번하게 접속하고 있니? 중간에 이거 뭐 떠요? 사람인지 확인할게. 뭐 문자 코드 값 입력해줘. 이런 것도 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또는 락을 걸어서 너 다시 메일 인증을 통해서 인증 이후에 다시 확인해주세요. 락 걸었습니다. 이 해제기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보안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보안 처리이고.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최소한의 이 정도라도 해주시라고 그래야지 내가 잘못 입력했어요. 졸아가지고 눌러버렸네. 그랬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에러 메시지가 안 뜨게끔 해주시는 게 더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다른 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입력이 잘못됐어. 근데 또 다시 실행하려면 아우 귀찮게 그런 사람 많죠. 가끔 옛날 페이지 중에서 요즘은 그런 거 잘 보지 못하는데 옛날 페이지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만든 그런 데서 꼭 위에서 막 정보를 입력하세요. 뭐 대출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정부기관 정책자금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막 입력해요. 정보 입력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주소 입력하시고 막 이렇게 입력을 했어. 입력을 했더니 띵 눌러서 마지막에 신청 눌렀더니 자 뭐가 누락이 됐네요. 다시 입력해 주시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다 리셋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귀찮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또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내가 뭐가 누락이 된 것 같네요.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만 다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 해주는 게 더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용자 고려. 사용자가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사용자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발할까요, 여보? 배웠는데 어떤 문장을 활용해서 더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운 것 중에서. 네,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다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아래다가 또 다시 만들면 반복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입력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언제까지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네, 우리가 이 if문을 처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애매한가요? 어쨌든 간에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고려해서 해주시려고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구간들까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알겠죠? 반복문 처리해야 되는데 클로즈가 되면 아까 어떻게 될까요? 클로즈 밖에까지 이렇게 반복문 하면 어쨌든 아까도 다른 예외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네.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말에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응? 이것까지 또 하려면 또 몇 시간 또 걸리겠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해결도
정상적인 내가 편리하게 해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에러 메시지 예외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떴던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일단은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가장 심플하게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끝났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한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럼 이 아래 문장이 실행 안 하고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라인에서 이쪽 트라이 구간 라인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캐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예외가 발생하진 않을까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치면 여기 있는 문장은 저 밖에다가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어디요? 요 밖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코드를 조금 고치셔야 돼요, 사실은. 왜요? 이걸 왜 밑줄이 빨간색이 생겼을까요, 경님? 얘 왜 빨간색 생겼을까요? 만약에 밖에 있다, 밖에 있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 네? 지역 변수잖아요. 너이 누구예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맞긴 한데요. 메인에서 만들어졌어요? 트라이 블럭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트라이 블럭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요. 그러면 블럭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지역 변수 내에서도 다시요. 새로운 지역 안에 내부 지역에다가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결국은 트라이 블럭 내에서 만들어졌으면 이 지역은 이 변수는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 범위가? 네, 맞아요. 트라이 범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트라이 블럭을 끝나는 넘어간 순간 이 넘이라는 변수는 사라졌겠죠, 벌써 메모리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도 벌써 여기 출력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존재하지 않는데? 너 만들어야 돼? 이렇게 메시지 뜨지 않을까요? 정리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엔 넘이야.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만들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 23번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변수가 어디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에 만들어져야 될까요? 동일한 레벨에서 만들어져야겠죠? 동일한 지역 내에서는 있어야 될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동일한 지역에 있거나 얘보다 더 상위 블럭에서 존재하거나 그래야지 접근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죠? 지니?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넘이 어디서 선언이 돼야 될까요? 여기보다는 어느 쪽에? 상위에. 트라이 블럭보다 상위 블럭은 메인 블럭 내에서 선언이 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인트형 만약에 넘이라고 존재한다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넘하고 요 넘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구분이 가능한 인자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로컬 변수야. 우리가 메서드 파싱 할 때 메서드로 들어오는 로컬 변수랑 어디야?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는 구별이 가능했잖아요. 인스턴스 변수는 디스로 구별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역 변수, 얘도 지역 변수, 구별 가능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못 쓴다. 이해하세요? 똑같은 이름을 로컬 변수로 동시에 다른 지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로컬 지역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선언되면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알겠죠? 밖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있는 거는 우리가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밖에 있는 거는 그죠? this라는 객체로 구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주의사항. 밖에다가 선언하면 얘가 이거 로컬 변수 이름이 그죠? 단지 얘도 로컬이고 얘도 로컬이기 때문에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빨간 줄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와, 되게 길죠? 하나 문장 하는데도 되게 길죠? 디테일하게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길어.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뭘까요? 이번에도 문제가 뭘까요? 마치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 마치시는 분 맛있는 거 사드릴게. 네. 일단 마우스를 올려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경님, 맛있는 거 뭐 사드려요? 원하시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우스 올렸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왜 초기화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화 여기서 문장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초기화가 될 건데요. 그러나 트라이 블럭 내에서는 여기 있는 문장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상적으로 실행할 때는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예외가 발생하면 초기화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면 얘는 최악의 경우로 생각해야 되겠죠. 컴파일러는. 그죠? 그래서 얘는 초기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얘 어기는 넘에 대입 연산이 이루어졌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죠? 여기는 문장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는 문장은 가능할 수도 있고 실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정상화되면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이 값이 초기화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여기도 실행되고 여기도 실행이 되겠지만 예외가 발생한다라면 얘는 초기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다가 표현했을 때는 초기화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또 있긴 한데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버려? 미스매치가 발생하도 뭐가 떠버려요? 그것도 문제죠. 그죠? 미스매치가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값이 0이니까 100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문제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해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고민해야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안쪽에다 갖다가 여기 있는 거는 예외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수치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쪽에다가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해서는 밖에다가 뽑아낼 수도 있다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알겠죠?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게 더 낫겠고 아니면 밖에다가 빼려면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간단해요. 어디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안에다 넣지 않을 거면 안에다 넣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원해서 쓸 거예요 라면은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아래에 있는 문장을 진행하는 거는 여기 있는 문장이 정상적으로 소요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방법 종료하면 되겠죠. 그죠? 종료해도 상관이 없을 거죠. 방법론이니까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아래 문장이 실행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어쨌든 프로그램, 그죠? 다시 뭐 이렇게 할까요? 프로그램 종료하니까 프로그램 종료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제로 시스템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system.exist 뭐야? exist 정상 종료 0입니다. 사인으로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EXIST에다가 스테이터스를 넣어줘라고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할게요. EXIST라고 시스템 탈출 그래서 0값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인이 정상 종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리턴 0을 해주면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실행하세요. 그래서 EXIST에다 0을 전달해서 넘겨주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값을 통해서 런타임하고 있는 것을 종료를 수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비정상 종료면은 마이너스 1 보통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빼지 않고 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끝날 거예요. 1분 남았어요. 그죠? 1분 안 남았네. 그러면 다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요? 얘 몰라도 되긴 하는데 다른 방법은요? 메인 함수를 끝내면 돼요. 그죠? 메인 함수는 끝나려면 메인 함수가 다 끝나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가 있죠? 자, 이 시점에서 함수를 끝내주세요 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잖아요. 함수 내부에서 뭐가 있어요? 네? 네네? 브레이크는 함수를 끝내는 게 아니고 블록을 탈출하세요 아니었을까요? 반복문의 블록을 탈출하거나 이럴 때 썼던 거 아니었을까요? 다른 거 함수를 종료해주세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하나 또 걸어야 됩니까?
뭐야? 뭐야? 리턴입니다. 리턴하고 밸류만 안 주면 아이고 밸류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드니까 그죠? 리턴으로 끝낼 수는 있죠 그죠? 리턴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함수의 경우 이게 함수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요? 얘 또 문제를 발생했을 거다 그죠?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 종료를 하면은 뭐예요? 리소스를 점유할 수 있어서 리소스 스캐너가 종료가 안 됐는데 여기서 종료해도 되니?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